해볼게요. 네.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파라라는 말이 있는데 네. 요새 이렇게 이 말이 되게 저는 진짜 틀린 말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말들이 유명한 이유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못 지키기 때문에. 네. 약간 제가 항상 정립식에서 말하듯이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라든지 너무 당연하게 쉬운 건데도 너무 어려운 거.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파라라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는 건데 그렇죠. 떨어지니까 공포스러운 거고 그렇죠. 올라가니까 환희를 하는 거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는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희의 사고 공포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그걸 밝혀준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감성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성적인 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심리지수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예요. 이 파랑 색깔이 이제 주식 수익률을 이야기하고요. 이 노랑 색깔 점선이 실제로 신규 계좌 개설수를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는 유입량을 의미하겠죠. 그럼 보면 이 파랑 색깔 그래프가 주식 수익률이 오를 때 실제로 이 계좌 개설수가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공포스럽게 조정분이 나오니까 다시 이 계좌의 유출수가 이렇게 심해져요. 근데 심지어 이 시장에 있어서 한 템포 일찍 들어왔다가 일찍 나가도 모자랄 판에 이 노란 색깔 점선이 주식 수익률이 오르고 나니까 그 뒤에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일찍 들어가고 일찍 나와도 이길까 말까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환희에 찬 이후에 들어오고 공포스럽게 빠진 이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오전에 캡처를 해온 건데 시장이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15점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24점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옮겨야겠다. 저는 좀 잘려도 되니까. 이렇게 떨어진 적이 근접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루나테라 그리고 코로나 때도 8점 19점이었는데 지금 15점. 그만큼 시장이 패닉셀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작년 3월에 극도의 탐욕이 92점이었대요. 작년에 그 떨어지기 전에 상태가 딱 그때였구나. 네. 그때 이제 상반기에 막 ETF 되면서 막 상승장 오고 불장 사이클 달라졌다, 막 상승장 시작됐다 했을 때 맞아, 그랬죠. 정확히 우리가 1년 전에 92점이었다는 거죠. 80점 위에가 여러분 극도의 탐욕 상태거든요. 그만큼 그리디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17점까지 떨어진 게 연간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비트가 웬만하면 20아래로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진짜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 블랙스완 같은 진짜 막 코로나 같은 그런 게 터졌어야 나오는 그 정도의 공포 상태인 거죠. 호영님 말대로 결론은 공포에 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포스럽대 사례라기보다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진짜 왜 공포스러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공포 속에서 개미는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저 정도는 거의 약간 공포의 느낌도 아니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약간 물음표 느낌. 무력함? 아니, 물음표. 물음표? 네. 무슨 물음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지? 그러니까 이제 공포의 느낌도 잘 안 나요.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공포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가 차라리 공포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해서 이때도 막 공포스러운 구간은 어디냐면 막 여기서부터 요렇게 떨어질 때가 이때 공포스럽죠. 그렇죠. 요렇게 되면 약간 진짜 이런 느낌. 이게 약간 심지어 몰카인가? 약간 이런 느낌. 개연빔처럼? 그땐 무서웠어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막 코로나나 루나 이럴 때는 그만한 뭔가 진짜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진짜 하루 만에 일어난 그런 블랙스완 같았으면 지금은 뭔가 트럼프 관세가 괜찮겠지, 계속 저 얘기 하겠어? 올리겠지 한데 야금 해서 줄줄줄줄 미끄러진 느낌이어서 뭔가 대응을 아무것도 못한 무력함을 좀 느꼈는데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그때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0점이랑 가까울수록 비트코인 시즌이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하는 알트코인 시즌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85점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는 신이야 나왔어요.
시즌 점수가 15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감이 되게 높다는 거고 알트코인 불장이랑은 엄청 거리가 멀다는 거죠. 비트는 시니어 구간이네요, 딱. 비트는 시니어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롱숏 청산 물량을 살펴보시면 실제로 노란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비트코인 가격이죠. 롱이 지금 역대급 청산이 나왔는데 이게 왜 역대급 청산이냐면 하루 역대급이 아니라 사실 뭐 기간으로 두고 그렇죠. 기간으로 두고 그리고 한 달로 치자면 예를 들면 롱숏 비율이 보통 7대3, 뭐 8대3, 뭐 3대7, 2대8로 되는데 지금 롱을 아주 그냥 씹어서 눌러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롱 청산이 지금 기간으로 쳤을 때 역대급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반등 나오겠지 예상을 했는데 아닌디 이러면서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서 퍼즈님한테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게 채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들이 해시 파워로 벌어들이는 수익성이에요. 해시당 수익성. 네. 근데 이 해시당 수익성이 역대 최저치고 그만큼 마이너들도 지금 생존이 어려워지고 항복이 나올 만큼 너무 힘든 시장이다. 네, 채굴자들. 네. 채굴자들이. 근데 이렇게 채굴자들의 그 수익성이 최저치일 때는 과거 통계상 이 시점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난이도가 조정이 되고 한다면 남은 채굴자들이 어쨌든 망한 애들이 망하고 망한 애들이 망하면 남은 채굴자들이 그러면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되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익성이 올라갈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소형들의 채굴 기업들이 좀 망하는 경우가 많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상승장 때는 찰나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찰나. 네. 그러니까 이제 해시 프라이스가 낮아지는 요게 이렇게 저점인 경우는 찰나로 지나가. 웬만하면 하락장 때 저런 게 나타나요. 근데 그럼 지금 약간 요럴 때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점으로 가기 전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 우리 23년 요점 말에. 네. 그러기엔 너무 내려왔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도 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상승 패턴이 완전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때도 보면은 물론 이게 어쨌든 요 주봉으로 봐서 그렇긴 한데 네. 예전에 상승 패턴은 요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상승 패턴은. 지금은 예래요? 과거랑 비교하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요렇게 됐다 라고 치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요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태우질 않는구나. 요렇게 가요. 그러네. 요새 딱 이런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아예 상승 패턴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떨어지고 나서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상승인가?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상승장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요런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냥 망했다. 더 공포스럽고 더 하락장인 것 같고 요렇게 느끼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전이랑 보면 예전과도 아예 달라서 그래요. 이 보면은 이때도 요렇게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도 아니야. 그냥 요렇게 올려. 요렇게 올리고 요렇게 떨어뜨리고. 요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지난번 요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약간 더 패턴이 달라져서 더 극단적으로 공포스럽기도 하고. 궁금한 게 세력들은 무조건 다 한 팀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기네들끼리도 눈치싸움하고. 맞아요. 싸워요. 더 큰 전쟁통이 있겠죠? 네, 싸워요. 우리는 개미 투자자들과 이런 거면 그분들은 더 그런. 네. 아무튼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 공포스러운지 알겠어. 뭐 비트코인 점수도 15점까지 온 것 같고 뭐 지금 뭐 우리 공포지수가 코로나 때랑 루나테라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어쨌든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개미들을 털어먹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최소한 다수랑은 조금 다른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불개미로 가야지 이 시장에서 조금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개미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표예요. 이건 이제 실현 손실 로스 금액표인데 실제로 내 계좌에 제 계좌에 마이너스 20% 30%가 찍혀 있다고 해서 이 로스 금액 실현 손실 그래프에 체킹이 되지 않아요. 이 분홍 색깔 그래프가 로스 금액인데 네, 저거는 이제 손절을 누른 것만 표시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로 제가 시장에 매도 물량을 던져야지 여기에 체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버하는 거면 체킹이 안 되고. 내가 마이너스 20% 찍혀 있어도 안 되고 실제로 손절이 나가야지 체킹이 된다는 거죠. 손절된 물량인 거죠, 저게. 이 검정색
노란색이 이제 비트코인 그래프고 이 분홍 색깔이 실현 손실 로스인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나올 때 조정 이때도 좀 그 7월 8월에 저도 저때 기억을 하는 게 되게 힘든 여름을 보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강의 들을 때 다 저도 막 상반기 때 막 불장이다 하다가 고점에 다 물려 있어가지고 이때 심지어 패닉셀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현 시점에서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역대 최고의 로스 금액이 나왔다. 저거 최신화 시키면 더 떨어졌을 것 같아. 더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최신화를 못 시켰어요. 이게 며칠 전 거여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포 속에서 개미들은 던지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환희에 사고 공포에 팔고 있다는 개미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럼 고래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보면은 그러니까 개미들은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미들은 던지고 있어요.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손절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고래들은 얼마나 달라? 하면은 고래들은 그래도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나타낸 표라기보다도 회색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이 보라 색깔 물량이 거래소에서 계좌로 나가는 물량입니다, 네. 여러분. 물량인데 왜냐면 단위가 딱 물량이에요. 오른쪽 왼쪽 둘 다. K니까 보면 이게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을 우리가 스파이크 구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스파이크 구간에는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갑으로 옮겼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스파이크 구간이 튀려면 실제로 기관이라든지 대형 플레이어들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빼야지 한 번에 많이 뺀다. 단기간에 한 번에 많이 빼야지 이렇게 스파이크 구간으로 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나올 때마다 고래들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조정분이 나왔던 그 24년도 저희가 그 겨울 직전에 이제 오르기 직전에 때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현 시점에 조정이 나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2월 말에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이비트 해킹 물량이 있으면서 조정 막 심하게 나와서 또 역대급 청산이다 했을 때 그때도 심지어 고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대형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거래소에서 단기 보유 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물량을 뺐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것만으로 사실 고래들은 무조건 사고 있어. 이렇게 맹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래프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롱텀 홀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래들의 움직임을 이로써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도리어 사고 있더라. 그리고 환희에 팔고 있더라.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공포스럽지만 우리가 이 다수의 개미랑은 좀 다른 움직임으로 가려면 우리가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네. 고래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지금 물량을 왜 더 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차라도 팔아서 사야 하나. 공포지수가 지금 코로나 때 루나테라 때만큼 빠졌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개미가 실현 손실이 크니까 저점이다. 안 그러면 뭐 저렇게 고래가 담았으니까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 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근데 고래는 그런 경우에는 더 사요. 그래서 무조건 저점이다까지는 아닌데 맞아. 근데 어쨌든 지금 요건 확실한 거죠. 고래가 사는 구간이고 개미가 파는 구간인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확실한 거죠. 그리고 맞아요.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담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물량을 담아낸 구간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고래 줍줍 개미 탈탈. 그래서 저 얘기가 딱 맞는 거.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지만 가깝다. 근데 여러분들 다, 표진님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점이 지하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꼭대기보단 지금 지하랑 더 가깝다는 느낌이 나니까. 그쵸.